양종입니다. 이번 시간 신입 강의, 신입 교육 강의 11편입니다. 지난 시간 숙제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가였죠? 사망보험금의 필요성. 나와 배우자. 나 혼자 있을 경우, 배우자가 같이 있을 경우, 또 같이 있을 경우에도 외벌이일 경우와 맞벌이일 경우 구분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가? 도대체 사망보험금은 어디에 쓸 돈인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금의 확장에서 사망보험금을 봐야 된다 그랬었죠. 진단금은 저는 갱신형을 넣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100세 만기로 갈 때도 있고 나이대별로 사용 목적이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60세 뭐 1억, 70세 1억, 80세 1억 이렇게 내면 총 6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3억이 나오고 60세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뭐 70세에서 80세 2억만 나오게 되고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1억만 나오고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한다든지 갱신형 설계도 마다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보험금도 때로는 갱신형으로 때로는 소멸형 정기보험으로 때로는 만기 환급금 100% 99% 형태로 손해보험에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고객이 필요한 사망보험금과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자,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설계사가 뭘 고민하냐면요. 음,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에 해당되는 거고 종신보험은 주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사망, 상해, 질병, 사망, 정기보험도 뭐 주계약에 해당되겠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약을 가입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주계약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 없는 필요 없는 담보, 기본 담보를 빼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보험이 제일 좋은 보험, 경쟁력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설계사들이 많죠. 근데 정말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만나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사망보험금은 필요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객에게 들어드리는 예가 있죠. 예시. 뭐 이걸 듣고 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건 고객의 판단에 맡기는 편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은행에 볼일을 보러 제가 갔습니다. 또는 내가 갔다고 하지 않고 내가 만나고 있는 고객을 만났다고 해봅니다. 뭐, 고객을 만난 게 아니라 고객이 은행에 갔다고 해봅니다. 그럼 고객을 포함해서 은행 내부에는 10명이 있었다. 10명이 은행에 있었고 돈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옵니다. 은행에. 은행 강도. 은행 강도가 들어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쏴버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한쪽으로 막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안 그리겠습니다. 은행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쪽에 은행 강도가 서 있고요. 총, 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아넣었습니다.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요쪽에 있는 사람 중에 은행 직원 중에 누군가가 비상벨을 누릅니다. 그래서 은행 바깥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이 범인에게 투항하라. 너는 포위됐다. 도망갈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강도가 어떻게든 도망을 가고 싶은 거죠. 강도가 도망을 가고 싶은데 영화를 보든 뭘 보든 인질이 있으면은 그 안에 강제 진압을 하지 않는데 너희들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강도들이 협박만 하면은 결국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맨날 당한다, 경찰에게 당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그래서 강도가 이 원래 은행에 있었던 10명 있죠, 10명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밖에 경찰이 있었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지만 아무 죄가 없었던 너희들은 내가 은행에 들어왔던 그 시점에 있었던 잘못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3명은 본보기로, 그러니까 강도가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경찰이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도가 너희 중에 반드시 3명은 본보기로 죽이겠다. 그래서 너희들 3명은 반드시 죽이고 나머지 7명은 죽이지 않겠다. 근데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죠. 내가 너희들 중에 누굴 죽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누가 됐든 내가 은행을 털 때 들어왔던 죄밖에 없고 그것은 죄도 아니고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게 해주겠다. 이 10사람 중에 보험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10사람 중에 나는 보험 안 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명 중 3명, 30%죠, 확률상. 30%가 약간 미달하는 확률로 남자가 60세 이전 사망 확률입니다. 10명 중에 3명은 사망할 확률이 있다. 30% 정도죠. 이거는 어디의 자료냐면 통계청 자료예요. 통계청.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 60세 이전 남자 사망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남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다는 얘기는 자녀가 통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막내를 늦게 봤으면 막내는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경제활동기죠. 경제활동기, 활동 시기에 사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의 애니까 와이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고 막내가 학교도 마치지 못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60세 이전에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망하게 되는데, 은행에 10명 중에 3명, 이거는 7명은 살고 3명은 죽는 거죠. 죽을 확률보다 안 죽을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사망보험금을 가입해도 쓰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선 누군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확률적으로 확률을 넓혀가면
30%가량이 60세 이전에 사망한다. 남자의 경우. 내 눈앞에 은행 강도가 칼을 들고 있지 않을 뿐이지 확률이니까 상당 부분 좁혀진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10명 중에 3명을 반드시 죽인다라고 좁혀서 생각하면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가입할 거예요. 사망보험금은 누구나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니즈가 자금, 돈이 비싼 거죠. 돈이 비싸고 또 뭐 불안하죠. 재수 없는 거죠. 사망보험금 나 안 죽어.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정적,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10명 중 3명이 사망한다고 보면 안 죽을 확률이 높죠. 안 죽을 확률이 높은데 가입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세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세요? 예 라고 말하면 다시 어디에 쓸 돈입니까? 어디에 쓸 돈인지를 물어보면 뭐 생활비다, 남겨진 가족의 뭐 자녀를 위해서 나오니까 자녀의 학비다. 학비 내가 죽더라도 자녀의 학비 정도는 해결을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요렇게 하면 자녀 학비가 지금 10살짜리니까 25살까지 25년이 지난 후까지 얼마가 있어야 될 건지 예측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가입한다든지. 생활비다. 그러면 뭐 생활비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드는 가정도 있고 2천만 원 드는 가정도 있는데 그 가정에 따라서 내가 없더라도 몇 년치 생활비 정도는 만들어 주고 가면 내 와이프가 또는 내 남편이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생활비를 벌 수 있기 전까지 시드머니, 종잣돈, 종잣돈이죠. 종잣돈 또는 생활비를 만들어 주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CEO죠.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내가 죽으면 이 기업을 물려줘야겠다. 그럼 생각하는 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생각이 나겠죠. 이 상속세와 증여세만큼 사망보험금을 보험으로 가입해 놓고 혹시나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를 보험금으로 해지하고 상속을 하는 이런 형태도 많이 가져가죠. 왜? 사망보험금에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어떨 때? 계약자와 계피가 아니라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있죠.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러면은 뭐 상속 증여를 위해서 가입한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만 보자고요.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세가 뭐 예를 들어 내 재산이 뭐 100억이다. 그럼 30%가 공제 다 해도 30% 정도가 상속세로 나가야 된다. 그럼 30억이잖아요. 이 30억 정도를 사망보험금을 가입해 놓습니다. 계약자를 누구로 물려받을 사람으로 수익자를 누구로 돈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이 안 붙게 이렇게 증여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 어디에 쓸 것인가에 따라서 가입 한도가 달라지고 다시요. 전제를 깔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약간 부정적이고
보험료가 비싸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데 부정적이고 비싸다의 인식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은행 강도. 그죠? 때로는 통계청에 들어가서 뭐 사망 확률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은행 강도 통계 사망 확률을 찾아보신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부정적이고 비싸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뭐 내가 준비하는 건 자녀의 경제적 독립까지만 가장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자녀가 막내 아이가 10살이다. 그럼 경제 독립을 뭐 30살로 보나? 그럼 20년 후까지 하는데 이 가장이 40세라고 봤을 때 60세 만기 사망보험금을 가입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정기보험으로 가입해도 되고 손해보험에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가입해도 충분한 거죠. 환급금을 넣을지 뺄지도 생각해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종신보험이 나오게 되면 똑같이 사망보험금을 넣게 되면 많이 비싸죠. 비싸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면 정기보험으로 대부분 세팅을 하죠. 세팅을 하고 종신보험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나쁜 보험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종신보험에 대해서 상품을 설명드릴 때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비싸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다. 그러면 어디에 사망보험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놓고 나와 배우자, 나가 남자라면 배우자가 여자라면 저의 경우에요. 이 배우자가 없으면 내가 아이가 있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게 있으면 가사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들 클 때까지. 어디에 쓸 것인가 중요합니다. 자, 사망보험금을 얘기할 때요. 필요한데 이걸 왜 가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필요하다 한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한테 필요성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필요성을 설명해야 될 때 얘기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남자라면 자, 사망보험금은 누가 쓰는 거냐? 아, 와이프와 남겨진 가족이 쓰는 거다. 근데 네가 사망보험금의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없는데 와이프가 쓰고 와이프가 자식을 키우는 거에 대한 정확한 뭐 확신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전에 프루 아 푸르덴셜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죠. 10억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10억으로 잘 메꾸고 있고 와이프와 아들이 뭐 세차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고 멀리서 FC가 쳐다보고 있는 광고 뭐 요런 광고가 있습니다. 요 광고가 있는데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젠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변하지 않는 푸른 약속, 프루덴셜 생명. 요 광고를 보면서 10억 사망했더니 와이프가 그 돈 받아서 바람났다 FC랑 뭐 요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긴 했었는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는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고 없어진 내 가족들이 특히 내 와이프가요 끝까지 내 아이를 재혼하지 않고 키워주길 바래요. 남자들은 다른 남자와 내 와이프가 결혼을 하고 다른 남자의 손에 내 아이가 크는 것을 대부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원하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남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사망보험금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필요성이 없다. 그게 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경우에 그렇게 쓰는데 이런 화법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희 그 같이 소속되어 있는 FC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법인데 자 남자가 와이프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일 때 네가 갑자기 죽고 없어지면 이 사람은 뭘로 돈을 벌어? 돈벌이가 뭐야? 돈벌이가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그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이 단절돼 버리고 나면 허드렛 일,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몸이 안 좋아서 그걸 못 하거나 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노래방 도우미 이런 식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네가 죽고 없었을 때, 또 혹시나 네가 없을 때 네 와이프가 이렇게 되길 바래? 아니.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여자는요. 돈과 새끼, 자식이죠. 돈과 새끼. 다시 말해서 보석과 자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것만 있으면 지금껏 남자 만나서 설거지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이제 내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뒷바라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필요하면 뭐 한두 번씩 연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혼까지 굳이 아이가 나한테 딸려 있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식이 잘 커주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을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에게 자기 가족들을 잘 지킬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것들을 잘 꾸리길 원한다면 와이프가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좀 달라요. 제가 만나본 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 죽고 없으면 남편 남편이 주부든 뭐든 간에 남편 자식 여자들은 남편도 큰 아들이죠. 큰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나 없으면 저거 밥은 어떻게 할라나 아이고 나 없으면 저거 옷은 제대로 입고 다닐라나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챙겨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지꼴로 하고 다니지 않으려면 남자가 좋은 여자와 재혼하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혼을 하되 내 자식이 계모 계모에게 구박받는 걸 원하진 않죠. 근데 남편은요.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한테 눈이 훅 가고 빠지면 요 계모가 특별히 뭐 아주 눈에 확 잘못하지 않는 이상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계모도 남편 눈앞에서 괴롭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동화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없어도 얘네가 밥은 잘 먹었으면 좋겠고 빨래는 잘 해 입어서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누군가 어른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야 너 자식 빨래 잘해주고 밥 잘해주고 이런 거 부탁 하나만 하죠. 여자들 입장에서 지압 관리도 못하는데 무슨 자식을. 그래서 어른 이게 친정엄마 또는 할머니 시부모죠. 시부모님에게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고 잘 챙겨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의 사망보험금을 이쪽을 수익자로 남겨놓는 경우가 제가 만나시는 분들 중에는 종종 있어요. 남편한테 돈 주면 그 돈 갖고 연애해서 딴 여자 만나고 내 자식한테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끝까지 학교 다니는 동안 빨래 걱정 안 하고 밥 걱정 안 하게 잘 챙겨줄 수 있는 피부치는 친정 어머니일 경우가 되게 많죠.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시면 동생, 누나, 언니 또는 뭐 여동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자는 왜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왜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되고 은행에 가둬놓으면 사람들은 보험에 들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 그렇다면 어디에 쓸 돈인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고 어디까지,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또는 한 3년치 연봉 외 1년치 가지고 1년치 가지고 사후 정리하고, 1년치 가지고 뭐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배우고, 나머지 1년치 가지고 보증금, 가게 하나 쬐까만 거 손바닥만한 거 하나 열려고 해도 보증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금 하나, 보증금이 뭐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거 밑바탕 하나 가져가고, 3년치 연봉 요렇게 해서 어, 남겨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어디까지라고 했을 때 아까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25세까지가 독립이냐 30세까지가 독립이냐, 애가 25, 30이면 나는 몇 살이냐, 몇 살까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럼 가장의 역할이 끝나면 사망보험금 필요 없나?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례비는 남겨둬야지. 그럼 장례비 1000만원이면 되나요? 2000만원이면 되나요? 필요한 거 몇 살 때까지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숙제 한번 더 내봅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나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전제입니다. 요 전 강의 9편에서는 10편이었죠. 9편인가요? 이 전 강의에서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가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나는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어디에 쓸 돈인가 일까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가를 고민해보고 정리해봅니다. 숙제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사망보험금 보험금이 어디에 쓸 돈인지가 나오면 내가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도 하죠. 내 자식 학비다 그러면 1년에 뭐 내 자식 학비를 얼마나 들어갈까 구해보세요. 구해보시고 얘를 몇 살 때까지 해야 되고 나는 몇 살 때까지, 몇 살 만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이것도 따져보세요. 또는 내가 뭐 학비가 아니어도, 아이의 학비가 아니어도 그 외에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대출금이 와이프 명의로 돼 있다, 대출금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 대출금은 갚아주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대출받은 것만큼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서 얼마의 규모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고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숙제, 배우자와 사망보험금에 관한 얘기를 해보십시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자라면 와이프에게, 결혼하셨으면 남자라면 와이프에게, 여자라면 남편에게 내 사망보험금이 필요해? 나 사망보험금 가입하면 그 돈 나오면 어디 쓸 돈이야? 어디에 쓸 것 같아 그 돈?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배우자와 얘기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아니라면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친구, 혹시 여자친구에게 우리가 결혼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물어보시고, 결혼을 전제하기 좀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의 사망보험금, 엄마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나는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어디에 쓸 돈인가 생각하고 규모를 뽑아보고, 또 배우자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고 사망보험금이 필요한가
배우자에게 자기야, 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냐? 여보, 내 사망보험금 필요해? 필요하다면 나오면 어디 쓸 거야? 있다면 그렇다면 그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라고 생각해 보게 하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숙제로 제출합니다. 숙제 제출처는 Y로 보내시고 궁금한 점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Y로 된 네이버 메일로 보내시더라도 어떤 분이 어떻게 교육 동영상을 볼지 몰라서 바로 이 상위 관리자에게 숙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저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교육을 진행하시고, 자, 여기까지 사망보험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약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고민해 보시고 꼭 배우자에게, 또는 본인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배우자가 없다면, 또는 나이가 많아도 결혼에 관심이 없으셔서 결혼을 안 하셨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부분을 꼭 물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